안녕하세요. 금요나침반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통대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보통 이런 말씀 하세요. 저하고 상담하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쪽 업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다 무조건 은행으로 대안이 된다고 한다.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라는 식으로 저한테 또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재직 상황이라든가 연봉, 부채, 신용도 이런 걸 다 제가 체크를 해보면 절대 은행으로 다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이 고객님한테 무조건 은행에서 된다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통대안을 직접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 연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중개업체란 얘기죠. 중개업체는 왜 은행에서 다 된다고 할까요? 그건 뻔합니다. 고객을 놓치기 싫어서 잡기 위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자기네들은 최대한 많은 고객을 잡아요. 어떻게 해서든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안 가고 자기 쪽에서 진행을 하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자기네들이 더 우월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채무를 다 은행으로 대안이 가능하다고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업체로 넘겨요. 그럼 업체에서 이제 검토를 하죠. 그래서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고객님은 은행에서 얼마 나오고 이금융권에서 얼마 나오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면 고객님께서는 또 이미 거기까지 상담을 진행을 해버렸으니까 어차피 다른 데 가더라도 똑같은 얘기 나오니까 그냥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일단 끌어당기고 나서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비슷하게 나온다면 가장 많은 상담을 했던 곳에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고객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객님들께서 잘 체크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중개업체를 통한 곳이 비용이 더 많아요. 한마디로 수수료가 좀 높아요. 왜 높겠습니까? 업체에서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곳은 어디 거치질 않잖아요. 한마디로 중간 상인을 안 거치잖아요. 근데 중간 상인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간 상인한테도 수수료를 줘야 돼요. 소개비를 줘야 돼요. 그 소개비 업체에서 내 거 쪼개서 줄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죠. 고객님한테 더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이 중개업체한테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이 일반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업체보다는 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들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통대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고요. 자, 오늘 제목은 통대안 한다고 해서 전액 은행으로 통합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죠. 통대안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은행으로 되진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단 상담을 해보고 전산 보고 이것저것 서류 확인해보고 그러면 고객님은 은행에서 얼마, 나머지 정부 지원 자금에서 얼마, 이것마저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금융권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해드리죠. 자, 이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현재 일반법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일반법인. 회사가 건설업체예요. 건설업.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정규직 직원이고요.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죠. 재직 기간도 꽤 오래는 아니지만 2014년도 8월달부터 근무를 하셨고 연봉이 3,220만 원. 자, 그렇다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한번 볼게요. 일단 햇살론으로 1,383만 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자, 저축은행 한 곳, 저축은행에 820만 원 이용하고 있고, 그
그리고 카드론으로 293만원 이용하고 있고요. 또 현금 서비스 두 건 이용하시네요. 160만원. 그리고 대부 4건이나 이용을 하세요. 4건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이용하고 있는 금액이 4,156만원. 연봉이 3,220이에요. 근데 부채가 4,156만원. 연봉에 비해서 부채가 뭐 130, 40% 정도 더 높죠. 자,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법인 기업체에서 근무하시고 이렇게 이분처럼 재직기간이 뭐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을 2,500에서 3,000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일반법인 해가지고 여기다가 건설업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건설업체 아시죠? 뭐 큰 거 말고 중소기업 건설업체 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조그마한 사무실 있고 그런 데는 대부분 법인이에요. 이런 일반법인 업체가 많아요. 자, 일반법인 업체 이 건설업의 경우에는 여기서 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한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사에서 일반 다른 뭐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 좀 더 안 좋게 봐요. 모르겠어요. 건설업에 대한 뭐가 있나 보죠. 이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 대출 2,500, 3,000을 잡는 것이 아니고 2,000에서 2,500을 잡아요. 좀 더 낮게 잡습니다. 저희는 이 고객님들께 은행에서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가능 금액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능한 금액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연봉이 3,200이니까 3,0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분은 뭐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을 가느냐에 따라서 또 3,000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분은 2,000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2,000은 확실하다는 것은 곧 고객님께는 은행에서 최소 2,000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연봉이 4,156인데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은행에서 2,000 받고 나머지 부족한 건 햇살론, 뭐 당연히 은행을 더 확인은 해드리지만 안 나올 경우에는 햇살론 3,200, 이 3,000이 넘기 때문에 햇살론 1,500은 뭐 뻔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 금융권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일단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저 금액으로 얘기를 합니다. 3,000 불렀다고. 아, 고객님 3,000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고객님 계획은 3,000을 계획을 잡아버려요. 근데 막상 대출 나오니까 2,000 나와버려. 그럼 1,000만 원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다른 데서 받아야 될 거예요. 이 1,000만 원 다른 데 은행이라면 좋겠지만 이 금융권에서 받게 되면 그 입장에서는 이제 난처해지는 거죠. 나 은행에서 얼마쯤 나오니까 이자가 얼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당신들한테 그 많은 돈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걸 진행했는데 1,000만 원 깎아버리면 그 입장에서도 기분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금액부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최저 2,000만 원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2,500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 2,000만 원에 부족한 건 정부지원자 햇살론 또 이용하시고 이건 확실하니까 그럼 1,500이니까 3,500이 되잖아요. 3,500이 되면 약 600 뭐 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이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 금융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고객님께서 이제 오케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만 진행을 하지 하기야 뭐 동의 안 하시면 진행 자체도 안 되죠.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뻥튀기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객님께는 얘기를 드렸어요. 은행에서 고객님의 경우는
최대 뭐 2,500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 최대로 따지면 3,000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확실한 금액은 2,000이고, 그렇지 않으면 2,50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을 잡았을 때, 나머지 햇살론 1,500, 그리고 그 나머지 돈 1,000만 원은 이 금융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하고 금리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객님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문제가 많죠. 저금리라고 햇살론 딸랑 하나 있어요. 1,400 가까이. 자, 1,400 빼면 얼마입니까? 2,700 정도는 전부 다 고금리예요. 그냥. 평균 잡아서 그냥 20%예요. 그러면은 통대환을 하게 되면은 평균 금리가 10%예요. 이자가 절반이나 낮춰지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비용 이상으로 이자를 많이 낮출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오케이 사인하셨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채무들을 전액 다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상환을 하고 고객님 주거래은행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했더니 역시 건설업체는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2,500까지 나왔습니다. 2,500만 원까지 나왔고, 그리고 금리가 6.4%. 회사 직권이 낮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됐어요. 6.4%.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살론으로 1,500을 이용하셨어요. 자, 그럼 이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잖아요. 한 500 정도는 더 받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중금리 사이돌 2 있죠? 사이돌 2로 1,200을 더 받았습니다. 합계 4,000, 5,200. 한 4,500만 받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고객님께서는 뭐 한 200만 이용하셔도 충분했는데 200인가요? 4,000 아니구나. 한 500만 이용하셔도 충분했는데 사이돌2로 조회를 해보니까 1,200이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를 쓰든 그건 이제 고객님 마음이죠. 그래서 고객님께서 1,200 나왔으니까 1,200 전액 다 쓰겠다 해가지고 그냥 다 써버린 거죠. 햇살론 이것이 9.32%, 사이돌이 15.7%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건. 9건이던 채무를 세 건으로 통합을 하게 된 거죠. 3분의 1로 줄여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자도 평균이 4천만 원이잖아요. 500만 더 받으면 되는 거니까 평균 이자가 10%가 안 돼요. 따지면 평균 이자 20%인데 절반 이상으로 줄여버렸죠. 비록 가지고 있는 받은 대출이 건수가 3건으로 조금 많기는 하지만 9건이던 부채 건수를 3건으로 줄이고 평균 이자도 절반 이상으로 낮추고 고객님의 직군상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잘 나왔다는 뜻이죠. 자, 이렇듯 고객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액 은행으로 통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의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있는데 어떻게 은행으로 다 나오지? 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이 안 들어도 그렇지만 반드시 다른 업체도 다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통대환은 절대 신용 조회 안 들어갑니다. 통대환 많이 상담해서 조회금 늘어난다고 걱정하거나 그러신 분들 간혹 있는데 통대환은 신용 조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상담을 얘기를 해 주시는 곳하고 거래를 하는 게 가장 맞아요. 무턱대고 그냥 잘해준다, 잘 나온다 이런 것만 선택해서는 결국에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담은 여러 곳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고객님께서 생각했을 때 신뢰성이 있는 곳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통대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